26세의 김민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타는 듯한 붉은 태양 아래 끝없이 펼쳐진 메마른 대지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책 넓은 모자 아래로 흘러내리는 단방울을 연신 닦아냈다. 바로 이 메마르고 가난한 땅의 사람들의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아주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다는 신성한 소망이었다. 그 모든 짐은 거대한 바위처럼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2년 전 서울의 명문 대학에서 농업경제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녀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는 불타는 열정 하나로 이곳 이스턴 케이프주의 가장 외지고 낙후된 작은 마을로 파견되었다. 세상의 모든 발전에서 잊힌 듯한 곳이었다. 그녀의 임무는 지독한 가뭄과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에 잘 견디는 새로운 품종의 작물 재배 기술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법을 현지 주민들에게 전수하는 것이었다. 대를 이어온 굶주림과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그들이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현실의 벽은 순수하고 뜨거웠던 이상보다 훨씬 높고 단단했다. 그것은 때로 그녀를 절망하게 했고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시험하는 듯했다. 언어 장벽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그녀는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대부분은 코사와 ISIXHOS어를 사용했다.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전통적인 경작 방식과 생활 습관,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무엇보다 그녀를 힘들게 한 것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분명하게 느껴지는 현지 주민들의 깊은 경계심과 수동적인 태도였다. 그들은 갑자기 나타난 이 동양인 여성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강요하는 이방민으로 여겼다. 그 차가운 시선은 젊고 열정 넘치던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견디기 힘든 고독과 무력감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녀는 마을 한구석, 흙과 나무로 지어진 작고 초라한 론다벨 아우엔디어비엘, 아프리카 전통 원형 가옥에서 홀로 지냈다. 매일같이 아프리카의 자결하는 태양 아래 붉은 흙먼지가 자욱한 메마른 농장을 오가는 고독한 일과를 반복했다. 피부색도, 언어도, 생각도 전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교육하며 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애썼다. 그 일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고되고 더디고 때로는 절망적이었다. 밤이 되면 쏟아질 듯 장엄하고 신비로운 아프리카의 별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고향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그리워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절망감에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로 베개를 적시기도 했다. 그녀의 고독하고 고단하며 위태로운 삶은 마치 광활하고 메마른 아프리카 사막 위에 위태롭게 피어난 가냘프지만 끈질기고 아름다운 한 송이 야생화 같았다. 연약하지만 끈질기게 쓰러지지 않고 빛나며 간절하게 새벽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파견된 마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문명의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 중 하나였다. 세상의 관심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다. 수도인 프리토리아에서 이곳까지 오려면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덜컹거리는 낡은 버스를 타고 며칠을 달려야 했다. 그것도 모자라 작은 트럭이나 오토바이를 개조한 임시 운송 수단으로 갈아타고 울퉁불퉁하고 위험한 비포장 도로를 몇 시간 더 달려야만 닿을 수 있는 깊고 깊은 오지였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척박한 땅에 옥수수 MILIS, 땅콩, 타사바와 같은 주식 작물을 원시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재배하며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살아갔다. 고질적인 가뭄,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파괴적인 기후 변화, 그리고 깨끗한 물과 기본적인 위생시설의 절대적인 부족은 치명적인 전염병을 반복적으로 불러왔다. 교육 기회의 부재는 그들의 삶을 절망적인 빈곤의 굴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다. 민서는 종종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여기서 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무력감, 때로는 인간 존재에 대한 절망감에 빠지곤 했다. 33세의 시포는 아프리카의 오랜 지혜와 미래를 향한 강렬한 용기를 모두 담은 듯 별처럼 깊고 총명하게 빛나는 검은 눈을 가졌다. 그는 마을에서 영어를 유창하고 정확하며 세련되게 구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마을 젊은이들의 변치 않는 우상이자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이었고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짊어질 지도자였다. 하지만 시포는 처음부터 완전히 달랐다. 그는 민서가 머나먼 나라에서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 농업 개발 프로젝트의 진정한 목적과 그 안에 담긴 이타적인 선의를 깊이 이해했다. 그는 가장 먼저 적극적인 관심과 전적인 협력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진해서 영어가 서툰 다른 주민들과 민서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혜로운 다리 역할을 해주었다. 그는 민서의 풍부한 전문 지식과 선진 농업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헌신적인 태도를 깊이 존중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거대한 힘과 깊은 위안, 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시포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도움과 흔들림 없는 굳건한 지지 덕분에 민서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굳게 닫혔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귀중한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녀는 시포와 함께 땀 흘리며 메마른 밭을 갈고 새로운 가뭄 저항성 종자를 정성껏 심었으며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경작 기술을 직접 시연해 보였다. 마을 회관의 낡고 초라한 칠판 앞에서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열정과 확신, 희망을 품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시포는 언제나 그녀 곁에서 가장 뛰어나고 헌신적이며 유능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다. 그는 유창하고 정확하며 세련된 통역사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다. 그는 이 절망의 땅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데 있어 마치 그녀 자신의 또 다른 분신처럼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민서는 어떤 어려움과 절망에도 굴하지 않는 시포의 강인함과 깊은 지혜, 그리고 공동체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의 조건 없고 이타적이며 뜨거운 사랑에 매료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통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배우고 시야를 넓혔다. 그들의 운명은 이미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다. 가장 큰 장벽은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환경과 문화적 배경의 거대한 차이였다. 민서는 개인의 자유와 합리적인 사고, 평등한 관계를 중시하는 현대적인 한국의 도시 문화에 익숙했다. 반면 시포는 가족, 부족, 그리고 공동체와의 굳건하고 절대적인 유대감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사랑과 결혼에 대한 관념, 가정에서의 남녀의 역할,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에 있어서도 그들은 너무나 달랐다. 때때로 그들은 서로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어려웠고, 그로 인해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했다. 한 번은 민서가 조심스럽지만 희망의 참 목소리로 시포에게 한국에서의 가정생활과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이야기를 들은 시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단호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슬픔과 미안함, 형언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담은 눈빛으로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와 함께 그녀를 향한 깊고 간절한 슬픔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그의 단호하고 슬픈 말 앞에서 민서는 차갑고 거대한 현실의 벽을 온몸과 마음으로 느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사막의 뜨거운 모래 위에 세워진 신기루처럼 허무하고 위태롭게 무너져 내렸고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미래는 더욱 어둡고 암담하며 절망적으로 보였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게다가 그들의 특별하고
그들의 기준에서는 이례적이며 심지어 충격적이기까지 한 관계를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 또한 끊임없이 그들을 지치게 하고 위축시켰다. 일부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민서를 잠시 머물다 자신들의 소중한 것시포를 빼앗아 떠나버릴 위험한 이방인으로 여기며 의심과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들은 공공연하고 노골적으로 그를 비난하고 압박했다. 심지어 민서의 고 동료들조차 그녀가 현지 남성과 너무나 특별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했다. 그녀가 사적인 감정에 치우쳐 공적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염려하며 조심스러운 조언과 때로는 차가운 직간접적인 압력을 가했다. 그들의 사랑은 폭풍 속의 작은 촛불과도 같았다. 설상가상으로 훨씬 더 위험하고 파괴적인 또 다른 시련이 예고 없이 거대한 검은 그림자처럼 그들의 위태로운 삶을 덮쳤다. 오랜 기간 동안 정부의 서비스 제공 부족에 불만을 품어온 지역 주민들의 시위가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질된 것이다. 분노한 군중은 관공서를 파괴하고 상점을 약탈했으며 그 불길은 민서의 고가 애써 비축해둔 구호 물품 창고까지 덮쳤다. 순식간에 마을은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고 무법천지가 되었다. 다행히 시포의 용감하고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민서는 무사했지만 마을은 삽시간에 폐허로 변했고 주민들은 극심한 공포와 깊은 절망,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인간의 잔인함과 자기 자신의 무력함에 몸서리쳤다. 바로 그때 그들의 절망적이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따스하고 기적적인 빛처럼 구원의 손길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나타났다. 바로 남아프리카 국방군 SONDF에 존경받는 고위 장교인 백발이 성성한 피크픽 대령이었다. 아파르트헤이트 시절을 겪은 아프리칸스 FRIKONS 네덜란드계 백인 후손 출신의 그는 인종을 초월한 새로운 무지개 국가 남아공에 대한 깊은 신념을 가진 인물이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있었던 약속이라도 한 듯이 혹은 신의 계시라도 받은 듯이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마치 신의 응답과도 같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절망에 빠진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살아갈 용기를 가져다 주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었다. 동시에 그는 국제사회와 다른 구호단체에 마을의 비참한 상황과 긴급한 필요를 알렸고 대규모 긴급 구호 물품과 의료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민서 또한 그들의 숭고하고 이타적인 활동을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돕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희망의 빛을 보았고 계속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마을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민서를 어색하고 의심스러운 이방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절망과 파괴로부터 고향 땅을 함께 지켜준 진정한 친구이자 값을 매길 수 없는 은인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사랑하는 시포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소중하고 믿음직하며 지혜로운 동반자로 진심으로 그리고 뜨겁게 온 마음으로 그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그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욱 굳건하고 깊어지며 영원해질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늘에 맹세했다. 그는 그녀와 함께라면 이 세상 그 어떤 절망도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시련도 기꺼이 헤쳐나갈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의 사랑은 이제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하고 웅장한 바위처럼 굳건했고 그의 믿음은 산과 같았다. 민소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의 진실하고 숭고한 청혼을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불확실하고 위태로운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곳에서 진정한 사랑과 함께 자신의 존재 이유와 궁극적인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녀의 영혼은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 그들은 아프리카의 자결하는 태양 아래 푸른 초원 위에서 모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축복과 우레와 같고 열띤 환호 속에서 아름답고 특별하며 감동적이고 잊을 수 없는 결혼식을 올렸다. 그것은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의식과 한국의 소박한 혼례의 아름다움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결혼식이었다. 민서는 우아한 한복을 입고 시포의 곁에 섰다. 피부색도, 언어도, 문화도 전혀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어둠 속길을 밝히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등불처럼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 그리고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을 아낌없이 선사했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개의 다른 세계가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에 살아있는 증거이자 아름다운 기적이었다. 결혼 후 민서와 시포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행복과 깊은 안정감, 충만한 의미와 순수하고 열정적인 보람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서로의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들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들의 깊고 아름다우며 헌신적이고 숭고한 사랑 위에 하늘에서 쏟아지는 별들처럼 가장 큰 축복과 기적 같은 선물들이 연이어 찾아왔다. 민서가 기적처럼 건강하고 씩씩한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데 이어 연달아 둘째와 셋째 아이까지 낳은 것이다. 특히 그녀가 많은 사람들이 초산으로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여을 사람들부터 멀리 한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전 세계의 구호단체 동료들까지 모두가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하며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실로 사랑의 힘이 빚어낸 생명의 위대하고 숭고하며 신성한 기적이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감동적인 사건이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과거의 모든 고통과 슬픔, 지독했던 가뭄을 이겨내고 마침내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리라는 깊은 의비와 희망을 담아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뜻의 시아본가 SIYBONG와 의 한국 이름 지오 JIAHO를 더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어둡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언제나 새벽을 가져다주는 밝은 별처럼 희망차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희망이라는 뜻의 템바 THMB와 한국 이름 현우 HYEONWO를 합쳐지었다. 민서와 시포는 새아들의 자랑스러운 부모로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깊고 충만한 행복과 숭고한 만족감 속에서 매일매일 가슴 벅찬 나날들을 보냈다. 그들의 가정은 사랑과 기쁨, 그리고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가장 작고 아름다우며 행복한 천국이었다. 민서는 늦강이 엄마가 되었지만 그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지혜로우며 인내심 강한 엄마였다. 그녀는 한국의 사랑하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따뜻하고 정성 어린 전통적인 육아 방식을 적용하는 동시에 남편 시포와 마을의 지혜롭고 경험 많은 나이 든 여성들에게서 오랜 지혜와 자연의 섭리, 공동체의 가치가 담긴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육아법을 배웠다. 그녀는 깊은 사랑과 뜨거운 헌신, 넓은 이해심으로 아이들을 돌보았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쳤고, 시포는 코사와 함께 풍부하고 다양한 아프리카의 문화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쳤다. 그들은 아이들이 전혀 다른 두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고 균형 있게 받아들여 넓은 시야와 깊은 포용력을 가진 특별하고 소중하며 아름다운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들의 가정은 마치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고 아름답게 공존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는 작은 지구촌 같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은 세상의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며 성장했다. 아이들이 더 자라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민서는 남편 시포와 함께 새 아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고향, 한국을 방문했다.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격렬하게 반대했었다. 시포와 아이들은 한국에 머무는 한 달여 동안 민서의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뜨거운 사랑과 따뜻한 환대,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받았다. 그들은 현대적으로 발전한 한국 도시의 모습과 서정적인 해변, 유구하고 아름다운 전통 문화, 그리고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특히 아이들은 처음으로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을 보았고 온 가족과 함께 노래방에 갔다. 그들은 한국의 다양한 길거리 음식, 특히 쌀국수, 반미, 냄잔, 그리고 시원한 채 CH에 푹 빠져 매일같이 외할머니를 졸라대며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한국을 무척 사랑하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민서에게도 그 어떤 여행보다 특별하고 소중하며 의미 있고 감동적인 시간이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다시 한번 깊이 확인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낯선 땅에서 홀로 싸우는 외로운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평화와 진심 어린 감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과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마침내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완성되고 온전해졌음을 느꼈다. 그녀는 모든 것에 감사했다. 남아프리카로 돌아온 후 그들의 삶은 이전보다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이며 의미 있고 가치 있어졌고 더없이 충만하게 행복했다. 그들의 마을은 자립의 가장 성공한 모델로서 남아프리카 전역에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그들은 전혀 다른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지닌 특별하고 찬란한 존재로서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희망과 깊은 영감,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사했다. 그들의 가정은 이제 단순히 하나의 가족이 아니라 두 개의 다른 세계가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에 살아있는 증거이자 아름다운 상징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었다. 시간은 아프리카 초원의 공기와 우기가 끊임없이 그리고 영원히 반복되듯 때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놀랍고 기적적이며 감동적인 방식으로 빠르게 흘러갔다. 민서는 이제 아름다운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가졌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끌어안는 듯한 온화하고 평화로운 미소와 맑고 깊으며 지혜로운 눈빛을 간직한 아름다운 중년 여성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스러운 세 아들은 각자 자신의 독특한 재능과 찬란한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며 훌륭한 청년들로 성장했다. 한 명은 어머니의 뒤를 이은 네덜란드에서 국제 농업 개발학을 공부하며 세상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기여하겠다는 큰 꿈을 키우고 있었다. 한 명은 남아프리카에서 교사가 되어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이끄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아버지를 닮아 아프리카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헌신하는 강하고 정의로우며 용감한 변호사가 되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특별하고 소중한 배경에 자부심을 느끼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부모의 더 없는 자랑이자 기쁨이었고 그들의 삶 자체가 희망의 증거였다. 어느 늦은 오후 민서와 시포는 그들의 작은 흙집 넓은 베란다에 놓인 낡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아늑하며 추억이 가득한 나무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따금씩 이제는 장성한 아들들과 그들의 사랑스러운 손주들의 즐겁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따뜻한 저녁 바람을 타고 아련하지만 분명하게 들려왔다. 마당 한가운데 그들이 처음 이곳에 와서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심었던 커다란 나무 페퍼 트리는
이제 그들의 깊고 풍성하며 변치 않는 사랑을 상징하듯 탐스러운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풍요로운 결실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천국도와 같았고 그들의 마음은 더없는 평화와 감사로 가득 찼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길과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온 이 모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마치 저 붉고 웅장하며 찬란한 아프리카의 노을 같아요. 때로는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 뜨겁고 격렬하며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삶에 그리고 이 축복받은 땅 위에 더없이 찬란하고 평화로운 빛과 영원히 깊은 여운을 아름답게 그리고 영원히 남겼잖아요. 그 어떤 고백보다 진솔한 고백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깊은 평화와 흔들림 없는 감사, 영원한 사랑과 깊은 행복이 담겨 있었다. 만약 내가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용감하고 헌신적으로 기적처럼 내 곁에 있어 주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여전히 아무런 희망도 의미도 없는 그저 숨만 쉬며 존재하는 어둡고 메마른 황무지였을 거예요. 당신은 내 메마른 인생에 기적처럼 찾아온 가장 달콤하고 풍요로우며 생명력 넘치는 담비였어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나의 유일하고 영원한 사랑, 나의 모든 것, 내 사랑 민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곁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 모든 기적 같은 행복을 함께 만들어 주어서 당신은 내 삶의 모든 것이었고 지금도 그렇고 영원히 그럴 거예요. 당신은 내 심장이고 내 영혼이고 나의 전부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존경 그리고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깊고 평화로운 눈 속에는 수십 년의 세월도 막거나 퇴색시킬 수 없었던 변치 않는 깊은 사랑과 절대적인 존경, 그리고 함께 헤쳐온 모든 기적 같은 세월과 역경에 대한 뜨겁고 진심 어린 감사가 가득했다. 세상의 그 어떤 국경도, 인종도, 문화도, 그 어떤 편견이나 시련도 막거나 갈라놓을 수 없었던 그들의 숭고하고 위대한 사랑은 웅장하고 영원한 아프리카의 대지처럼 넓고 깊었으며 밤하늘을 가득 메운 무수한 별들처럼 제자리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며 눈부시게 영원히 변치 않고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전설이 되고 있었다. 아프리카의 심장부, 맷단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기적 같고 아름다우며 특별하고 숭고한 사랑 이야기는 이제 자랑스러운 새아들과 사랑스러운 손주들을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으로 뿌려지면 향기를 퍼뜨리고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는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숭고하며 아름다운 기적과 희망에 대한 깊은 감동과 강렬한 울림을 영원히 전해줄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한 아프리카의 태양처럼 세상을 영원히 따뜻하게 비출 것이다. 마치 아름답고 숭고하며 위대하고 끝없는 노래처럼 그 노래는 온 세상에 울려 퍼지며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것이다.